문재인 대통령이 항일 독립운동에 관한 남북 공동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만해 스님, 용성 스님 등으로 대표되는 불교 독립운동의 발자취가 새롭게 조명받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는 난민들에 대해 포용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통도사의 성보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BBS 뉴스 기획보도 미국 포교 현장을 가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불교 세계화를 위한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국 사찰에서 펼쳐지는 가볼 만한 여름방학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반도 평화 무드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항일 독립운동에 관한 남북 공동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일제시대 만해 스님, 용성 스님 등으로 대표되는 불교 독립운동의 역사적 발자취가 새롭게 조명받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1919년 일제 무단 통치에 항거한 12대 만여 명의 대한독립 만세 외침이 서린 옛 서울 역사 건물.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향해 폭탄을 던졌던 강유그 의사 동상 앞에서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흰 두루마기, 동그란 뿔테 안경에 백범 김구 선생으로 분한 배우는 백범 선생이 남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육성으로 재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에겐 민주공화국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고귀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란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고 있다며 독립운동 역사에 관한 남북 공동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구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던 종교계의 역할과 고마움도 언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김희중 대주교, 이용정 NCCK 총무 등을 행사에 특별히 초청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종교계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며 공로를 기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7대 종단 대표 여러분, 뜻깊은 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위원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봅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올린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은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이후 온갖 순환 속에서도 변절치 않고 수행자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동국대의 전신 중앙항림의 학인 스님들도 전국적으로 3.1운동에 참여했고 항일 비밀결사대를 조직한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는 최근 웹툰과 BBS TV 다큐멘터리로도 공개됐습니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남북 간 화해 무드 속에서 교류 협력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폐사지 발굴 조사와 불교문화재 공동 학술 연구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독립운동 관련 남북 공동 사업에 발맞춰 불교계에서도 그동안 드러나지 않거나 소홀히 다뤄졌던 스님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찾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최근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이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의 난민 수용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는데요.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큰 가운데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난민들에 대한 포용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이념과 종교 갈등, 인종 차별 등을 피해 조국을 버리고 전 세계를 떠도는 난민들. 전 세계적으로 난민과 실향민 숫자는 무려 7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정착한 난민으로는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 출신 준머인들이 있습니다. 준머인들은 방글라데시의 소수민족으로 종교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민족인 벵갈리족의 인권 탄압을 받아온 끝에 경기도 김포 등으로 이주해 지난 2002년 국내 최초의 난민 공동체 제한 준머인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어디 나라나 무슨 민족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 종교 갈등 해소하려면 나라가 먼저 민주화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화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 3만 3천여 명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는 700여 명에 그쳐 난민 인정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기간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 예멘 난민들이 잇따라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하면서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슬람 난민은 테러 위협 등으로 유럽에서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난민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찾아온 예멘 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이하자는 목소리가 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4대 종단 이주 인권협의회는 예멘 난민들이 오랜 내전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이하는 성숙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제주도민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고 예멘 난민과 더불어 사는 삶이 결코 위험하지 않음을 피부로 절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웃 종교에서 예멘 난민을 해모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대단히 잘못되고 반인간적인 표현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정말 사랑과 자비로서 예멘 난민들을 대하고 마음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아파해온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마지막 희망을 찾아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진정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대전불교중흥위원회가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대전 불자들과 구법순례에 나섰습니다. 대전불교중흥위원회는 회장이자 대전 광수사주지 무원 스님과 다문화 가정 대전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경산 수도사와 불굴사, 갓바위를 도는 힐링 구법순례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경산 수도사 순례에는 베트남 다낭에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 영천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여성 불자와 어린이들이 참석했고 무원 스님은 자비의 쌀과 학용품 선물 세트를 증정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팔공산 갓바위에서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약사열의 부처님 전에 소원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산 통도사의 다양한 성보 문화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통도사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요.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법주사, 대흥사 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 신라 선덕여왕 시대에 창건돼 1400여 년의 긴 역사를 지녔고 국보 제290호 통도사 대웅전과 보물 26점 등 모두 440여 점의 성보문화재를 보유해 불교 문화의 보고로도 불립니다. 이러한 통도사의 다양한 성보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조계산의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렇듯 통도사는 14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모든 면에서 환희심 나는 사찰임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장구한 역사를 가진 통도사의 위상과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 전시로 통도사의 세계적 유산적 가치가 더 잘 유지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시는 통도사 1400여 년의 불교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오늘의 불교 수행 문화는 물론
일반 사회 속에서 앞으로 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유의 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통도사 특별전은 불교 중앙박물관이 조계종의 25개 교구본사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기획한 교구본사전의 첫 시작을 알리는 행사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교구본사별 전시 특별전의 처음을 통도사 성보들이 장엄하게 된 것은 각별하면서도 당연한 인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교한 전통과 지혜가 깃들어 있는 성보들을 친견하면서 신심을 더욱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일부 부처님 진신살이 모셔진 정멸복음과 2부 통도사에 모셔진 부처님과 그 말씀을 포함해 모두 5부로 구성됐고 160여 점의 문화재가 전시됐습니다. 중앙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한 통도사 금강계단이 3D 스캔 작업을 통해 실제 모양과 거의 비슷하게 재현돼 있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또 보물 제1041호 영산전 팔상도 비람강생상과 보물 제1373호 금동천문도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보물들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성보문화재뿐만 아니라 통도사와 인연을 맺어온 역대 고승들의 유품과 묵서 등도 전시돼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통도사의 오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불교계 청년운동 단체인 대한불교 청년회가 스마트폰을 통해 경전을 읽어주는 우리말 8만 대장경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대불청은 경전 한글화 사업에 매진했던 만해 스님 정신의 계승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포교 활성화를 위해 우리말 8만 대장경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우리말 8만 대장경은 8만 대장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지원하는 TTS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운전할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말 8만 대장경 애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기획보도 미국 포교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한국 불교가 세계화되려면 명상 포교 말고 또 어떤 포교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엔 부처님의 법음을 방송으로 전하는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30년간 미국 생활을 하면서 효과적인 포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온 지광 스님. 9년 전 뉴욕 원각사 주지를 맡으면서 나름의 포교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 와서는 화합에 관한 법문을 많이 했어요. 화합.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합에 관한 법문이 끝나고서는 이제 가장 우리 불자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그 불교 이제 교리부터 시작을 해서. 하지만 한국 불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미국에 한국 불교를 제대로 전파하는 일은 열정만으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인종, 다종교, 다문화 사회의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포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민들이 한국 불교 선지식들의 법문을 접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광 스님은 부처님의 법음을 TV와 라디오 매체 등으로 전 세계에 전하는 BBS 불교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교 BBS 불교방송국에서 그 불교 교리 강좌 중에 우리 정병조 교수님이 하신 그 강의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또 이제 이런 보는 시대니까 동영상 자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광 스님은 BBS 불교방송의 TV 법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방송한다면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뉴욕에 모이는 전 세계인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불교를 접한다면서 SNS를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 포교 개발에도 더욱 힘쓸 것을 거듭 충고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빨리 하는 것보다도 꾸준히 그런 자료들이 뭐 1년에 한두 개라도 꾸준히 나와주면 그게 축적되고 하면 대단히 큰 그런 도움이 되고 그게 포교 전략을 그렇게 세웠을 때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명상이나 템플스테이와 같은 훌륭한 포교 자원을 가진 한국 불교가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려면 미디어 포교 전략 마련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이달 말이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여름방학인데요. 한적한 산사에서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가볼 만한 여름방학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을 류기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여름방학.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그동안 쌓인 학업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여름이 오면 어디에서 신나는 여름을 보낼지 선택하는 것도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더운 여름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특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불교계가 어린이 청소년들의 즐거운 방학을 위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49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여름방학 특별 템플스테이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올해는 놀이형, 학습형, 문화체험형, 수행형 템플스테이로 구분해 참가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여름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는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여름 템플스테이를 준비했습니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게 놀이형, 학습형, 문화체험형, 수행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경주 기림산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29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부터 5일 여름방학 템플스테이 호연지기를 개최하고 간포 문무왕릉 해맞이, 용연폭포 물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방학에 놀면서 학습도 병행하는 템플스테이도 있습니다. 보은법주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플라플랍 인조이 썸머 여름 단막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어 템플스테이로 하루 일과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구연동화 연극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내 안의 나를 마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템플스테이도 선보입니다. 화성 용주사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충전 행복에너지 템플스테이를, 구례 화엄사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들의 마음 등불 마시멜로 캠프를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여름하면 물놀이가 빼놓을 수 없는데요. 폭포에서 물놀이하고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프로그램도 물론 있고요. 영어로 템플스테이를 한다던가 한문으로 배우고 그다음에 사찰의 예절을 배우던가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좀 특이한 거는 수행형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1984년 지역 노인정을 빌려 첫 법회를 본 뒤 발전을 거듭해온 천태종 여수 장덕사가 증축 법당의 대들보를 들어올렸습니다. 장덕사는 지난달 29일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등 4부대 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층 증축 법당 상량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장덕사의 도량을 확장하고 대웅전을 증축하는 이 불사의 공덕은 일체 중생의 복락으로 회양돼 불일증휘의 대광명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덕사 주지 원공스님은 이번 불사는 진실로 지역 천태종도들의 더 없는 행복이요 불자들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하면 흔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떠올리고 수행하면 참선을 생각하는데요. 인터넷과 책 등을 통해 세계와 인간의 존재 방식과 근원을 일컫는 아미타 사상을 알리는 데 앞장서온 스님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불교 수행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온 양산 정토원 주지 정목 스님을 홍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말법시대의 아미타 부처님을 칭명연불하는 것만으로도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정토 사상입니다. 이렇듯 아미타 부처님 하면 내세와 연불을 떠올리지만 양산 정토원 주지 정목 스님은 세상의 근원으로서의 아미타 설파에 주력합니다. 원효 스님의 정토 사상이
사경을 통해 일본과 중국, 저 멀리 두낭까지 퍼져나갔다면 스님은 인터넷으로 아미타를 알렸습니다. 그래 내 뜻이 바로 전달되는 거야. 대화도 되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지. 그게 200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아주 빨리 했죠. 빨리 했는데 그때 이제 불교계도 많았어요. 많았는데 제가 하는 그 포털 사이트가 불교만 뭐냐면 카페가 불교만 한 25,000개 됩니다. 특히 스님은 자연과 생명의 근본이 곧 아미타라며 내세이든 현세이든 아미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수행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불이 이를 이루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수행법이지만 이를 연불로만 한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자연과 생명의 근본이 아미타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미타인데 우리가 이제 문명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걸 다시 아미타로 돌아가는 것이 깨달음이고 이제 우리가 수행의 궁극의 목표라. 그다음에 또 아미타 같이 사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아미타로 뭐 내세에 돌아가든지 현생에 돌아가든지 아미타로 돌아가는 방법이 참선이고 연불이고 간경이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흔히들 자력 수행은 참선, 타력 수행하면 연불을 먼저 떠올리지만 스님은 이것이 타력, 즉 연불이 자신의 의지 없이 행하는 수행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력은 청정한 상태에서 세상을 관하는 것이고 타력은 내가 청정하지 못하기에 부처님이 가르쳐준 지혜의 모습을 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 마음은 비록 번뇌가 가득하지만은 지혜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렴풋이 알아. 거기에 의해서 그것을 동화돼. 그 모습에 동화되고 감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의식이 지혜의 모습으로 변해지는 거라고. 이것이 자력과 타력의 다른 점이지. 정목 스님은 자신의 이 같은 사상은 대승의 근본은 일심이요 아미타라는 원효 스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인터넷 카페 아미타파를 개설해 대중과 적극 소통해온 스님은 최근 이를 집대성한 저서 아미타를 발간하는 등 전법과 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소실됐던 훈민정음 언해본 목판 복각판이 60여 년 만에 원소장처인 경북 영주 희방사에 다시 안장됐습니다. 사단법인 유교문화보존회는 경북도청 안민관 1층에서 희방사 주지 설송스님에게 훈민정음 언해본 복각 목판을 기증했습니다. 경북도와 안동시의 후원으로 2016년 훈민정음 해례본 복각에 성공한 유교문화보존회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전쟁 때 화재로 소실된 언해본 복원 사업에 착수해 9개월간의 작업 끝에 10장의 언해본 복각판을 완성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만 4년이 넘었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먼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BBS 화쟁 토론이 세월호 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진행하는 BBS 화쟁 토론에서 패널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배천직 전국재해구호협회 행정학 박사는 공무원들이 책임 추궁을 두려워해 자기 업무만 하겠다는 의식이 만연하고 민간 차원의 구조나 자원봉사 활동도 법적인 문제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난마다 분명한 원인이 다른데도 정부는 매년 똑같은 대책을 발표한다면서 이런 것이 오히려 대형 재난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이런 대책들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 사고들을 대형 재난들을 더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근본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희석시킬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허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국민 각자가 안전의식으로 무장하는 동시에 매뉴얼이 잘 작동하게끔 시스템화하는 일이 중요한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각자가 평상시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전의 현저수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서 뭔가 내가 평상시에 안전을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거. 저는 이게 특단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패널들은 일본과 같은 선진국 사례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배천직 박사는 재난 분야, 특히 대형 사고 분야에 전문가가 부족하고 그나마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고 전문가들을 얼마나 참여시켜가지고 해당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대안들을 도출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죠. 허옥 교수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작년에 보험 통계로 185만 명이 크고 작은 사고를 당했어요. 네. 이런 위기감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진행자인 이각범 이사장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근본부터 바꿀 수 있도록 기본을 갖추고 생명 존중과 더불어 신뢰와 도덕을 이루어 나가자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비전도 수립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 종교계 지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불교계 중생구제 실천은 결국 3.1운동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불교계의 나라사랑 정신과 지극한 불심을 바탕으로 한 중생구제의 정신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4일 수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